소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인데 유럽 축구의 지각 변동들이 일어날까요?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는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맨시티가 7위로 추락, 맨유 13위, 토트넘 12위, 노팅엄이 4위. 세리에는 아탈란타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라리가도 바르셀로나가 우승이 기정사실화처럼 흘러갔는데 현재 1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되면서 숨막히는 3파전이 되어버렸고, 미네는 이재성 소속팀인 마인츠가 지난 시즌 강등 겨우 탈출했는데 지금 리그 5위입니다. 공은 둥근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럭비공으로 축구하고 있는 건 아니죠. B클럽은 시즌 중에 과도한 경기 수로 선수들이 위험에 빠질 정도인데, 이걸 피하려면 그냥 돈을 쓰면 되는데 재정적 공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선수단을 강화시켜야 하니까 매우 곤란해지고, 결국 부상 속출, 피로 누적, 회복 더딤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말 손흥민이 대놓고 얘기했던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관중들은 많은 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경기를 원할 것이다. 둘 다면 좋겠지만 겪어보니까 더 그렇네요. 토트넘이 수준 낮은 팀이 되면서 손흥민까지 개인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고 성적도 추락하고 진짜 응원할 맛이 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1월에 반등할 기회가 마련되려면 선수 영입 필수겠죠. 콜로무안이 영입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요? 우선 센터백 영입설이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고장나 있고 엔리케 감독에게 버림받은 슈크리니아르 영입설이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일본 센터백이 후보에 올라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어중간한 팀 진짜 응원하려니까 힘드네요. 슈크리니아르는 보통 3백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다 보니까 영입했다간 대형 사고일 것입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에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일본 선수는 웨넨 글라드바흐 소속의 이타쿠라입니다. 베르통원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빠른 센터백이라고 하는데, 토트넘의 수비진은 올 시즌 내내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드라구시는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로메로, 반더벤, 벤 데이비스도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드라구신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그레이와 비수마를 센터백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토트넘은 센터백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을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토트넘은 이타쿠라 영입을 위해 공식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은 웨넨 글라드바흐와의 계약 만료를 앞둔 이타쿠라를 저렴한 이적료로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타쿠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비수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활약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전진형 수비수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스피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22살 2019년 맨시티에서 영입을 했는데 임대 보내다가 지금 웨넨 글라드바흐 소속인데 27살인데 실력을 인정받았다면 미넨이 이토 히로키가 아닌 이타쿠라를 영입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매체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렴한 선수 영입, 진짜 운의 영역으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할 뿐인 것 같은데, 스포츠몰 매체에서는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센터백 6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슈크리니아르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타쿠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선수 명단을 보니까 토트넘에 걸맞는 선수는 솔직히 전혀 없고, 아인트호벤 센터백 보스카글리가 있는데, 아인트호벤이 보스카글리의 덕을 보고 있기도 하고 현재 리그 챔스 분위기가 매우 좋은데 이적을 시키겠습니까? 우선 울버햄튼전에서는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치르는 건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울버햄튼 에이스 쿠냐가 FA에 기소된 상태다 보니까 토트넘 전에서 출전 불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내년으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벤탄쿠르는 진짜 타이밍 절묘하게 7경기 정지시키더니 진짜 BBC에서는 1월에 자유 이적을 논의할 수 있는 슈퍼스타들을 전했는데요. 가능성과 소문만 무성했지 아직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죠. 거론된 선수 이름은 살라, 데브라이너, 크리스 우드 그리고 손흥민이었습니다.
BBC에서는 토트넘이 오랜 기간 함께한 골잡이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2015년부터 몸담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18위에 125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5골만을 기록했고 새로운 도전과 영광을 위해 이적할 때가 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한국인 공격수의 현재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새로운 계약 협상이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1년 연장은 여전히 그의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길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국내 매체에서는 방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던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리버풀의 아놀드도 계약 종료가 손흥민과 똑같은데 아놀드가 팀을 떠나려고 한다고 보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놀드 클럽의 레알 마드리드행 통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놀드가 선을 잡고 있다는 거죠. 리버풀이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놀드는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 한다. 지금 무슨 손흥민이 래시포드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토트넘의 재계약 1년 연장 옵션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더 큽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입니다. 책임감도 있죠. 손흥민이 마냥 골만 많이 넣고 좋은 활약을 해서 지금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자랑하는 얼굴이 되고 품위를 지키고 자기관리 철저하고 오죽하면 손흥민이 스카이스포츠 야외 인터뷰 후에 그 마이크를 내려놓는 것조차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손흥민은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최근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의 몸 상태가 좋다고 했고 본인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응원을 부탁했었습니다. 최근 토트넘 행사들에도 참여하면서 여전히 팬들에게 사랑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깽판을 놓는다? 그럴 손흥민은 아니잖아요. 물론 손흥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뮌헨과 토트넘이 손흥민과 사네를 스왑 딜하면 땡큐 하고 좋겠지만 토트넘이 사네를 데려오려면 뮌헨이 10만 파운드 이상을 공짜로 줘야 합니다. 거기다 에이스이자 캡틴을 보내버리면서 시즌 나머지 19경기를 포기해버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토트넘 소속으로 있는 5개월까지는 다른 마음 갖지 않고 묵묵히 응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팅엄도 4위라는 기적을 보이는데 왜 토트넘에겐 기적이 없다고 합니까? 우선 선수들이 지쳐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쳐있다 보니까 부상 위험도 더 크고요. 그러면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클루셉스키와 솔랑키만 봐도 이미 12월부터 지쳐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클루셉스키가 진짜 쉬어야 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그나마 메디슨이 본래 체력이 좋지 않은 선수지만 그래도 토트넘 핵심 선수들 중에 가장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로 안 뽑혔으니까요. 손흥민, 클루셉스키, 사르, 비수마 이 선수들은 국가대표에서도 혹사를 당했거든요. 엔지 감독도 선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주는 거에 고마울 뿐이다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울버햄튼전 행운으로라도 이기고 내년 시작하자마자 공격수, 미드필더, 센터백 딱 진짜 한 명씩만이라도 영입해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길 응원합니다. 고생이 많다. 울버햄튼전 2연패 여기서 끊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한 것이 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